그날 세탁기 문이 유난히 크게 닫혔어요. 쿵.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금속이 금속을 때리는 둔탁한 울림.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 같았달까요? 아니, 어쩌면 제 심장이었는지도 몰라요. 월세가 사흘 남았습니다. D-3. 제 통장 잔고는 47,320원. 라면 10개와 삼각김밥 2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아, 요즘 삼각김밥도 1,500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라면 10개 아니면 삼각김밥 3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29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선택이란 건 늘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 포기해야 할 것들의 목록을 적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체면, 미래에 대한 희망. 어제 먹다 남긴 컵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요.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대출 톡촉이거나 보험 권유예요.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우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사무적이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마치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 특유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법무사무소의 이서연입니다. 고인이 되신 할머니 박순자님의 유산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고인, 할머니, 유산.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잠깐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언제요? 저는 왜 몰랐죠? 저기 할머니가 언제? 지난달 15일이요. 장례는 고인의 유언대로 조용히 치러졌고 유산 정리가 끝나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지난달 15일. 그날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력서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37번째 이력서를. 혹은 38번째였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숫자를 세는 게 무의미해졌거든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얼굴을 떠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기억 어딘가에 있을 텐데 윤곽이 흐릿했어요. 주름진 손, 구부정한 등, 세탁소 특유의 세제 냄새. 그런 조각들은 있는데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 듣고 계세요? 아, 네, 듣고 있어요. 유산 목록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구동 소재 건물 1층 점포, 상호명 순위세탁소, 그리고 해당 점포에 딸린 물품 일체 이상입니다. 세탁소, 순위 세탁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찰칵하고 맞물렸어요. 어렸을 때 가끔 갔던 그곳,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빨래 냄새, 할머니가 건네주던 사탕. 아, 그렇구나. 저에게 남겨진 건 돈이 아니라 세탁소였어요. 월세 사흘 전 통장에 47,320원밖에 없는 저에게. 언제 방문하시면 될까요? 서류 정리하고 열쇠 받으셔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오늘, 지금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세탁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간판도 띄엄띄엄해졌어요. 버스에서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세제 냄새. 아니, 정확히는 섬유유연제 냄새에 가까웠어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인공적인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세탁소가 아직 거기 있다는 증거처럼. 순위 세탁소는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건물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낡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먼지가 쌓인 유리창.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탁기 소리가 들렸어요. 웅웅거리는 진동음. 마치 아직 누군가 일하고 있는 것처럼.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세제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제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세탁기 5대, 건조기 3대, 다리미대 2개,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 모든 게 제가 어렸을 때 보던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니,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카운터 뒤쪽에 금고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없던 거였습니다. 작고 낡은 금속 상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는데 열쇠 꾸러미 속에 맞는 열쇠가 있었어요.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수증 뭉치였습니다. 낡은 종이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전부 13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3번, 13번, 13번. 수십 장의 영수증에 같은 번호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전기였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안테나는 살짝 휘어져 있었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건전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고장난 건지. 저는 영수증을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는 5년 전이었어요.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문구가 있었어요. 품목 기억 1건, 결제 현금, 비고 이름을 말하면 효력 발생. 기억? 기억이 뭐죠? 빨래 종류 중에 기억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다른 영수증들도 확인했습니다. 전부 비슷했어요. 품목은 기억, 결제는 현금, 그리고 비고란에는 이름을 말하면 효력 발생이라는 문구.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딸랑. 낡은 종소리가 울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는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직 하는 거 맞죠? 저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이 여사님은요? 오늘 예약했는데. 저기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손자예요. 여자의 얼굴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실망? 공포?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그럼 당신이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다뇨? 여기서 하는 일 알고 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으로 몰랐거든요. 여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 여기서 지우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두꺼워 보였어요. 이거면 되죠? 저기 무슨 말씀인지. 내 이름은 최영희. 그녀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탁기 중 하나가 갑자기 작동했어요. 웅, 웅웅웅.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전원도 꽂혀 있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동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마치 텅 빈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세탁기 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짜로요. 몇 초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세탁기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긴장? 고통?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눈을 떴을 때 표정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고마워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쥐어져 있던 13번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 영수증을 찢었습니다. 쓱.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졌어요. 방금 전에 통화했던 누구였죠? 엄마. 엄마 목소리. 엄마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떠올랐어요. 이름도 알아요. 김수연. 그런데 목소리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전화기를 꺼냈어요. 최근 통화 기록. 아침에 엄마한테 전화했었거든요. 돈 좀 빌려달라고. 결국 말은 못 꺼냈지만 통화 기록은 있었습니다. 엄마 마이너스 오전 9시 23분 마이너스 3분 42초. 분명 통화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아요. 어떤 목소리였죠? 높았나요? 낮았나요? 따뜻했나요? 차가웠나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세탁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탁기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13초. 멈춤. 다시 13초. 멈춤. 그 리듬이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전기에서 희미하게 잡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지직. 지지지직. 분명 건전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잡음 속에서 뭔가가 들렸어요. 목소리 같은 것. 너무 희미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우.
제 이름? 미안. 잡음이 끊겼습니다. 무전기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세탁소 바닥에 앉아서 새벽까지 13번 영수증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세는 사흘 남았고 제 통장에는 여전히 47,320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목소리,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한 무언가도. 바깥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그랑.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가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제 인생의 이야기에, 그리고 이 세탁소에. 균열은 한번 생기면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세 D-3은 D-2가 되었고 D-2는 D-1이 되었어요. 그리고 D-Day가 왔습니다. 집주인 아저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지우 씨, 오늘까진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삼켜졌어요. 어차피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세탁소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카운터 뒤쪽 작은 공간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화장실은 있었고 수도는 나왔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전기포트도 있었습니다. 라면 정도는 끓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손님들이 왔어요. 첫날에는 3명, 둘째 날에는 5명.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현금을 내밀고 자기 이름을 말하고 세탁기 앞에 서서 눈을 감아요. 그러면 세탁기가 저절로 돌아가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문이 닫히면 뭔가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그들은 평온해 보였어요. 너무 평온해서 불안할 정도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돈을 받고 영수증을 끊어주고 세탁기가 알아서 하는 일을 바라봤습니다. 13번 영수증. 모든 손님에게 13번이 찍혔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영수증 기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옆 가게에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딸랑.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쯤. 짧은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 같았어요. 실제로 옆 건물에 작은 카페가 있거든요. 소담 카페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있는. 새 주인. 그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네, 손자입니다. 여기 할머니 손자예요. 알아. 순이 할머니 장례식 때 봤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례식에 오셨어요? 동네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말을 끊었습니다. 세탁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이 세탁소 때문에 이 동네 한번 무너졌거든. 무너졌다니요? 몰라도 돼. 아니, 모르는 게 나을지도. 그녀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소담이야. 옆에 카페 하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저기 잠깐만요. 저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무너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저도 알고 싶어요. 소담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동정? 경고? 아니면 두려움? 진짜 몰라? 네. 영수증에 뭐라고 적혀 있어? 기억 1건이라고. 그래. 기억. 여기서 빠는 게 빨래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억을 빨아. 지우고 싶은 기억.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으려고 여기 와.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이 동네 사람들 다들 뭔가 지우고 살아.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거야. 소담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운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구멍이 생기는 거지. 여기. 그녀는 자기 가슴을 가리켰어요. 설명 못하는 공허함. 왜 슬픈지 모르겠는데 슬픈 밤. 왜 울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아침. 저는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건 제가 영수증을 찢어서 그런 걸까요? 나도 한 번 지웠어. 소담이 작게 말했어요. 뭘요? 동생. 그 단어를 말할 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동생이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 내 잘못이었어. 그 죄책감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웠어. 죄책감을. 근데 알아?
죄책감만 사라진 게 아니야. 동생 얼굴도 흐릿해졌어. 목소리도, 같이 웃던 기억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난 동생이 있었다는 건 알아. 사진도 있고. 근데 느낌이 없어. 그 애를 사랑했다는 감정이 텅 비어 있어. 소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야. 이 세탁소, 사람 살리는 곳이 아니야. 사람 비우는 곳이야.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팔아. 아니면 불태워. 여기 있으면 너도 비게 돼. 딸랑.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탁기 유리창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만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세탁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당연히요. 밤이었고 손님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유리창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가로등 반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유리창 안쪽에 무언가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 작은 사람. 아이?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유리창 안쪽에 아이가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끌어안고. 그런데 그 아이의 뒷모습이 익숙했어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는 손을 유리창에 가져다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흐릿했어요. 하지만 그 눈만은 선명했습니다. 슬픈 눈.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뭐야, 이게 뭐야. 다시 봤을 때 유리창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드럼통만 보였어요.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도 모르게 제 팔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없던 것. 숫자처럼 보이는 흔적. 13? 아니 그건 그냥 혈관이 비친 거겠죠. 피부가 얇으니까. 빛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였는데 꿈을 꿨습니다.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는 꿈. 빙글빙글 돌아가는 드럼통 안에서 저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얼굴, 이름, 목소리. 하나씩 물에 씻겨 내려가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숫자였습니다. 13. 그 숫자가 제 피부에 새겨지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직. 그 잡음 속에서 또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후야.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미안하다. 누구 목소리죠? 남자였어요. 중년 남자. 어딘가 친숙한데 기억이 나지 않는. 저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예요? 대답 대신 잡음만 들렸어요. 지지직. 그리고 끊겼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세탁소. 할머니. 13번 영수증. 무전기. 그리고 유리창 속의 어린 지우.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결고리가 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딸랑.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남자였어요. 30대 초반.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김지우 씨 맞죠? 네,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공인중개사예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도윤. 부동산. 믿음과 신뢰로 모시겠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세탁소 자리 팔 생각 없으세요? 팔라고요? 네, 아시죠?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팔면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월세도 밀렸고 빚도 있었어요. 이 세탁소를 팔면 당장 숨통이 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어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고민하진 마세요. 기회는 금방 지나가거든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마치 연기처럼. 아 참. 그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순이 할머니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요. 좋은 분이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고. 도와주셨다고요? 네.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여기 왔거든요. 마음 정리하러. 마음 정리. 그게 기억 삭제를 말하는 걸까요? 할머니, 제 아버지 얘기하신 적 있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요? 네. 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실종되셨다고만 들었거든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실종. 그랬군요. 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는 유창하게 존댓말을 쓰더니 갑자기 약간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몰라요. 저는 할머니랑 그런 깊은 얘기 나눈 적 없어서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그럼 이만.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결정되면 전화주세요. 딸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도윤이 두고 간 서류를 펼쳤어요. 재개발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보상금, 예상 금액, 계약 조건, 일정 등. 그런데 맨 뒤에 이상한 계약서가 있었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거든요. 날짜는 15년 전. 계약 내용은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맨 아래 도장 찍힌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이응이응. 김? 제 성이 김이에요. 도장 밑에 적힌 이름을 자세히 봤습니다. 김재현.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김재현이었나요? 저는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그냥 공백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워버린 것처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저도? 저도 이미 뭔가를 지운 걸까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저는 다시 팔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자국. 숫자처럼 보이는 것. 13.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서 같은 것. 할머니가 남긴 것. 그리고 찾았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 이중 바닥 밑에 USB 하나. 검은색 플라스틱에 하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 삭제 기록 1차. 저는 그 글씨를 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삭제 기록 1차. 1차라는 건 2차도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대체 뭘 잃어버린 걸까요? 세탁기가 웅웅거렸습니다. 13초. 멈춤. 다시 13초. 멈춤. 그 리듬이 마치 심장 박동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카운트다운이었는지도 몰라요.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뭔가 무서운 것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뭔가 무서운 게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열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우. 클릭했어요. 안에는 파일이 3개 있었습니다. 삭제 기록 1차. txt. 폭구 시도. txt. 할머니 메모. txt.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삭제 기록 1차. txt. 대상 김지우 당시 9세. 삭제 항목 아버지 김재현 관련 기억 전체. 사유 트라우마 방지. 아이의 정상적 성장을 위해. 시행 1년 월 1. 비고 대상은 삭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파일은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9살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지웠다고요? 누가요? 왜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폭구 시도. txt. 시도 횟수 3회. 결과 모두 실패. 원인 추정 삭제 후 5년 이상 경과 시 복구 불가. 현재 상태 대상의 기억 공백은 영구적일 가능성 높음. 영구적. 그 단어가 심장에 박혔어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메모. txt. 지우야.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내 아버지 일 내게 말해줬어야 했는데 평생 말하지 못했어.
내 아버지는 실종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이 세탁소를 만든 사람이야. 기억 세탁이라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PTSD, 우울증, 죄책감. 그런 고통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커졌어.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불편한 기억을 지우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 그냥 불편한 것도, 아프지 않은 것도. 내 아버지는 그걸 막으려 했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어. 그리고 사고가 났어. 내 아버지는 사라졌어. 육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알고리즘 속으로. 할머니는 그 뒤로 이 세탁소를 운영했어. 막으려고.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지구야. 내가 지운 건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야. 할머니가 시킨 거야. 그때 너는 9살이었어. 아버지가 사라지는 걸 봤어. 눈앞에서.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컸어. 그래서 지웠어. 미안하다. 내가 원래 가져야 했던 기억을 빼앗았어. 그래도 알아줬으면 해.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다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할머니도 우리 모두 책임에서 도망쳤어. 이 편지를 읽는 내가 제발 도망치지 않기를. 기억은 지워도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게 이 세탁소가 가르쳐준 유일한 진실이야. 사랑한다, 지구야. 마이너스 할머니가.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알고리즘이 되었다고요?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컴퓨터 앞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밤이 깊어질 때까지. 울다가 지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웅웅웅. 저는 전원을 켠 적이 없었어요.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1번 세탁기. 맨 왼쪽에 있는 것.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안을 들여다봤어요. 빈 드럼통.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13초. 멈춤. 다시 13초. 멈춤. 그리고 무전기가 켜졌습니다. 지지직. 지지지직. 지구야. 목소리. 남자 목소리. 아빠야. 저는 숨이 멎었어요. 아빠? 미안하다. 잡음이 심해졌습니다. 세탁기. 안쪽. 13번 나사. 그리고 끊겼어요. 저는 무전기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거기 있어요. 아빠. 대답은 없었어요. 무전기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빠. 아빠라고요. 제가 지운 사람. 할머니가 지우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세탁기 안에서.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탁소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실내니까. 하지만 어렸을 때 아빠와 별을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기억이 아니에요. 기억은 지워졌으니까. 그냥 느낌? 흔적? 잔상? 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빠도 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제가 만들어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건 이런 거였어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존재가 무서워졌습니다. 텅 빈 사람. 구멍 난 사람. 그게 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소담이 찾아왔습니다. 딸랑. 어제 밤에 불 켜져 있길래 그녀는 테이크아웃 컵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커피. 아메리카노야. 고마워요. 저는 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가 조금 출렁였습니다. 소담이 제 손을 봤어요. 왜 떨려? 몰라요. 요즘 좀 그래요. 언제부터? 여기 온 뒤부터. 소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 이미 한 번 지웠지? 저는 놀라서 그녀를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손이 그래. 지운 사람들 특징이야. 몸이 먼저 반응해. 머리는 모르는데 몸은 기억하거든. 저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어젯밤에 알았어요.
USB 찾았거든요. 할머니가 남긴 거. 뭐가 있었는데? 저는 할머니 메모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아버지 얘기, 기억 세탁 얘기, 제가 9살 때 지웠다는 얘기. 소담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할머니 잘 알아요. 이 동네 사람 중에 할머니 모르는 사람 없어. 다들 여기 와봤으니까. 소담 씨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동생 얘기했잖아. 지우기 전에 할머니한테 상담받았어. 할머니는 말렸어. 지우지 말라고. 아프더라도 안고 가라고. 근데 지웠어요. 응. 할머니 말 안 듣고. 소담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탁기 회전음이 배경음처럼 깔렸습니다. 후회해? 몰라. 후회해야 하는데 후회가 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에요? 동생에 대한 감정을 지웠으니까 죄책감도 사랑도 미안함도 다 지워졌거든. 남은 건 사실뿐이야. 동생이 있었다. 사고가 났다. 내 잘못이었다. 그게 끝.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싫어. 냄새요? 세탁소 냄새, 세제 냄새, 섬유유연제 냄새. 이 냄새 맡으면 동생 생각이 나거든. 아니, 생각이 아니야. 그냥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소담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기억은 지웠는데 냄새는 못 지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 아버지 얘기. 소담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알고리즘이 됐다는 거 무슨 뜻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할머니 메모에는 그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알고리즘. 소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세탁소 시스템 생각해봤어? 어떻게 기억을 지우는 건지. 아니요. 그냥 세탁기가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세탁기가 알아서. 기계가? 기계는 혼자 움직이지 않아. 누군가 프로그램을 짜야 하고 누군가 운영해야 해. 저는 세탁기를 바라봤습니다. 1번 세탁기. 어젯밤 저절로 돌아갔던 것. 혹시 응? 그 알고리즘이 아빠가 이 세탁기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소담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라고. 그리고 세탁기 안쪽 13번 나사라고. 저는 1번 세탁기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소담도 따라왔어요. 열어볼 거야? 네. 저는 세탁기 문을 열었습니다. 빈 드럼통.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드럼통 안쪽 맨 뒤에 작은 나사가 있었습니다. 13이라고 적혀있는. 저는 손을 뻗어 그 나사를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생명이 없는 것의 차가움. 그 순간 제 팔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아까까지 희미했던 13 자국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었어요. 소담이 숨을 삼켰습니다. 진짜 있네. 13. 팔 안쪽에 잉크 자국처럼 새겨진 숫자. 13. 언제 생긴 거죠? 왜 생긴 거죠? 저는 무릎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 대체 뭐예요? 소담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괜찮지 않아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물도 지워진 것처럼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절망. 이게 절망이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절망은 슬픈 게 아니에요. 절망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텅 빈 채로 존재하는 것. 그게 절망이에요. 세탁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웅웅웅. 13초. 멈춤. 다시 13초. 멈춤. 그 리듬이 제 심장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기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처럼. 절망의 끝에서 저는 이상한 힘을 얻었어요.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게 없어졌어요. 저는 할머니 서랍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USB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꼼꼼한 분이셨으니까
분명 더 많은 기록을 남겼을 거예요. 이틀 동안 세탁소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할머니의 일기장.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해져 있었고 페이지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읽었습니다. 년월 1. 재현이가 또 늦게 들어왔다. 요즘 그 아이 연구에 푹 빠져 있다. 기억 세탁이라고 했나. 뇌에서 특정 기억만 선택적으로 삭제하는 기술. 좋은 의도라고 했다.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불안하다. 기억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기억은 그 사람의 일부니까. 년월 1. 연구가 성공했다고 한다. 임상시험도 통과했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재현이 얼굴에서 오랜만에 웃음을 봤다. 그래, 좋은 일에 쓰인다면 괜찮겠지. 년월 1. 문제가 생겼다. 기억 세탁 기술이 유출됐다. 어디선가 돈을 벌려고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재현이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다. 년월 1. 재현이가 이상해졌다. 자꾸 세탁기 앞에 앉아있다.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린다. 연결해야 해. 직접 들어가서 막아야 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서웠다. 년월 1. 재현이가 사라졌다. 어젯밤 세탁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는데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 안에 재현이가 없었다. 하지만 세탁기 유리창에 재현이 얼굴이 비쳤다. 잠깐. 그리고 사라졌다. 지우가 다 봤다. 9살짜리가 아버지가 사라지는 걸 봤다. 그 아이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년월 1. 지우의 기억을 지웠다. 어쩔 수 없었다. 그 아이가 미쳐버릴 것 같았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세탁기만 보면 울었다. 지우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아이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지우야. 할머니가 내 아버지를 빼앗았다. 기억 속에서마저. 일기장은 거기서 끝났어요. 나머지 페이지는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세탁기 안으로 사라졌다고요. 알고리즘이 되었다는 게 그런 뜻이었나요? 기억 세탁 시스템에 직접 들어갔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세탁기를 바라봤습니다. 1번 세탁기. 아버지가 사라진 그 세탁기. 아빠.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거기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 안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어요.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소담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에는 종이를 쥐고 있었어요. 이거 봐. 그녀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도윤이 두고 갔던 서류 중 하나였어요. 어디서 났어요? 내가 버린 쓰레기통에서 재활용 분리하다가 봤어.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계약서였어요. 15년 전 것. 아까 봤던 그 계약서.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었어요. 기억 세탁 기술 양도 계약서. 갑그룹. 을 김재현. 본 계약은 기억 세탁 기술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을은 기억 세탁 기술의 모든 권리를 갑에게 양도한다. 2. 갑은 해당 기술을 상업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3. 을은 기술 운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4. 위반 시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기술을 팔았다고요? 그게 아니야. 뒤를 봐. 저는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손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어요. 계약 무효. 강압에 의한 서명. 증거 확보 중. 마이너스 김재현. 강압. 아버지는 강제로 서명당한 거였어요. 도윤이 이걸 갖고 있었어. 왜지? 소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공인중개사 도윤. 그 사람이 왜 이 계약서를 갖고 있는 거죠? 혹시 그 사람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뜯겨나간 페이지 사이에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까는 못 봤던 것. 종이 조각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할머니 글씨였어요. 지우는 건 용기가 아니라 미루는 거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지우는 건 용기가 아니라 미루는 거야.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기억을 지우는 건 해결이 아니라는 걸. 그냥 문제를 미루는 거라는 걸.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도망치지 않겠다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 세탁소에 대해서, 제 기억에 대해서 전부 마주하겠다고. 그게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다시 찾아왔어요. 딸랑,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뭔데요? 이 계약서요. 저는 15년 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어요. 어디서 났어요? 당신이 두고 간 서류에 있었어요. 제 아버지 김재현. 당신은 알고 있었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어. 존댓말이 무너졌어요. 아버지랑 뭔 사이예요? 말해요. 도윤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지운 사람이야. 뭘요?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저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 밑에서 일했어. 연구 보조, 기억 세탁 프로젝트에 참여했지.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이 터졌을 때 나도 관련자였어. 그래서 지웠어. 그 기억 전부를. 왜요? 살려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일이 터지면 나도 끝이었어. 가족도 있었고. 그래서 도망쳤어. 기억 속에서도.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것들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은요? 일부만 남아있어.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건 갖고 있어. 증거로. 언젠간 마주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개발이요? 이 세탁소 팔라는 거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재개발 때문이었어. 근데요? 누군가 나한테 접근했어. 세탁소를 확보하라고. 돈을 엄청 많이 주겠다고. 누구요? 몰라. 연락은 메시지로만 왔어. 익명으로.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메시지가 있었어요. 순위 세탁소 확보하면 5억. 거래망 복원에 필요함. 거래망. 기억 세탁 거래망. 아직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요? 지난주. 순이 할머니 돌아가신 직후. 누군가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탁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탁소 안 팔아요. 뭐? 안 팔아요. 오히려 지키겠어요. 도윤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 있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알아요. 그래도요. 저는 할머니의 메모를 생각했어요. 지우는 건 용기가 아니라 미루는 거야.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은. 도윤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닮았네. 네? 재현 씨도 그랬거든. 끝까지 도망 안 하려고 했어. 그래서 결국. 도윤은 말을 끊었습니다. 결국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어요. 조심해. 여기 노리는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딸랑.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닮았다는 말.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 그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세탁기가 웅웅거렸습니다. 13초. 멈춤. 다시 13초. 멈춤. 저는 세탁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빠. 들려요? 대답 대신 무전기에서 잡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지직. 지지지직. 기다려요. 꼭 찾아갈게요. 잡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마치 대답처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작고 희미한.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게 반격의 불씨였어요. 규칙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세탁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억 세탁의 어떤 원리인지. 아버지를 찾으려면 시스템을 이해해야 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남긴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USB, 영수증 뭉치, 그리고 세탁소 자체. 며칠 동안 밤잠을 줄이며 연구했어요. 그리고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13번 영수증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카드도 계좌이체도 안 돼요. 오직 현금.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억 세탁은 추적 불가능한 형태로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손님이 자기 이름을 말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세탁기가 작동해요. 마치 음성 인식처럼. 아니, 그 이상의 뭔가. 세 번째, 특정 시간대에만 진짜 작동한다. 새벽 1시 13분. 세탁기 회전음이 13초마다 끊기는 시간대. 그때만 기억 세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시간대에는 표면적인 작업만 되고 깊은 기억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동전 소리가 난다. 기억이 삭제될 때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왜 동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신호 같았어요. 저는 이 규칙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13분을 기다렸어요. 새벽 1시 12분. 저는 세탁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전기를 쥐고 있었어요. 1시 13분이 되는 순간 세탁기가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웅, 웅웅웅. 회전음이 13초 동안 이어지다가 멈추고 다시 시작됐어요. 13초. 멈춤. 다시 13초. 멈춤. 그때 무전기가 켜졌습니다. 지지직. 지지지직. 지후야. 아버지 목소리. 거기 있니? 저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네,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안쪽. 안쪽이요? 세탁기. 안쪽. 13번 나사. 이전에도 들었던 말이에요. 저는 세탁기 문을 열었습니다. 드럼통 안쪽으로 손을 넣었어요. 뒤쪽 벽면. 나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13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드라이버를 집어들었습니다. 나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나사가 빠지자 벽면의 일부가 열렸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있었어요. 안에는 작은 장치가 있었습니다. 검은 금속 상자.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장 장치였습니다. 기억 서버. 여기에 삭제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치를 꺼냈습니다. 무전기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았구나. 아빠 어떻게 꺼내요? 여기서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왜요? 나는 이미 일부야. 시스템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멈출 수 있어. 뭘요? 거래망을. 이 기록. 공개해. 기록. 저장 장치 안의 기록. 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 누가 지웠는지, 누가 팔았는지. 아빠도요. 나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미안하다, 지후야. 아빠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 괜찮지 않아. 아니,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전기 잡음이 심해졌어요. 사랑한다, 지후야. 아빠. 기억이 아프면 아픈 채로 같이 살아야 해. 잡음이 끊겼습니다. 무전기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무전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기억은 없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세탁기 안에 갇힌 아버지. 알고리즘이 되어버린 아버지. 그 사람이 저를 사랑했다는 것.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날 아침 소담이 찾아왔습니다. 딸랑. 무슨 일 있었어? 저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제 얼굴이 엉망이었나 봐요. 밤새 울었거든요. 찾았어요. 기억 서버. 저는 그녀에게 검은 금속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소담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야? 네, 여기에 모든 기록이 있어요. 누가 뭘 지웠는지, 누가 팔았는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예요. 도윤도, 소담도, 이 동네 사람들도. 하지만 공개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될 거예요. 기억을 파는 사람들, 기억을 사는 사람들.
지우고 도망치는 사람들 공개할 거예요. 소담이 저를 바라봤어요. 나도 들어있겠네. 그 기록에. 네, 상관없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마주하고 싶어? 동생 길. 소담은 카운터에 걸터 앉았어요. 어젯밤에 냉장고 열었어. 네? 5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 사진 꺼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흐릿해. 목소리도 기억 안 나. 근데요?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정은 없어도 말은 할 수 있잖아. 소담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게 시작이겠지. 감당하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지우는 건 용기가 아니라 미루는 거라고. 맞아. 이제 미루지 말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동지 같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연대. 그게 역습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역습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날 밤 세탁소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 김지우 씨? 누구세요? 저장장치 갖고 계시죠? 그거 주시면 됩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싫으면요? 남자들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거기까지. 도윤이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휴대폰. 지금 녹음 중이야. 그리고 경찰에 위치 공유됐어. 5분 안에 올 거다. 남자들이 멈췄어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괜찮아?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까 메시지 봤어. 누군가 세탁소 움직인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미안해서.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 상황 만든 거잖아. 15년 전에 도망쳐서.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지금 막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도윤 씨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당시 일을 알고 있으니까. 도윤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미루지 않을게. 우리는 그날 밤 세탁소에서 함께 새벽을 맞았습니다. 소담도 합류했어요. 세지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공개할 준비를 했어요. 거래망을 무너뜨릴 준비를. 공개 전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탁소 앞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가 그 세탁소예요? 동네 감성 카페 옆에 있는. 아, 레트로 바이브 대박. 저는 당황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로컬라이프 채널인데요. 이 세탁소 콘텐츠 찍어도 될까요? 인플루언서였어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동네 감성 콘텐츠 올리는 사람들. 콘텐츠요? 네, 요즘 레트로 세탁소가 힙하잖아요. 여기 진짜 옛날 그대로라서 분위기 좋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탁소가 뭘 하는 곳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여기서 사라졌는지. 죄송한데 촬영은 안 돼요. 에이, 잠깐이면 되는데요. 안 된다고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이런 데가 재개발된다니 아쉽다. 콘텐츠 안 되면 사진만이라도. 소담이 들어왔어요. 뭐야 저 사람들? 인플루언서래요. 콘텐츠 찍으러 왔대요. 미쳤네. 소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상처를 감성으로 소비하는 거잖아. 그러게요. 저는 씁쓸했어요. 이 세탁소가 힙하다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면서. 그날 저녁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는 됐어? 네. USB 폭사본도 만들었고 증언 자료도 정리했어요. 좋아.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나 15년 전 일도 말할 거야. 뭐요? 내 아버지랑 같이 연구했던 것. 기술이 유출됐을 때 도망친 것. 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도 해야지.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순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덕분에 결심했으니까.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기억 세탁 거래망.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제 아버지의 진실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공개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니까.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잖아요. 미루지 않기로 했잖아요. 새벽 1시 13분.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웅웅웅. 저는 세탁기 앞에 앉았어요. 아빠, 내일 다 말할 거예요. 대답 대신 무전기 잡음이 들렸습니다. 지지직. 아빠도 들어있는 기록이에요. 미안해요. 잡음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빠.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어요. 나도 만날 수 없어요. 잡음이 심해졌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요. 새로 만들 수 있어. 오늘부터 새로 만든다. 기억을. 사랑한다, 지구야. 잡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세탁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 사랑한다. 그 말이 제 기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담의 카페에서요. 기자 3명이 왔고 경찰도 1명 왔어요. 저는 USB를 제출하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기억 세탁 기술, 거래망, 할머니가 막으려 했던 것, 아버지가 만들었다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제가 지운 것. 도윤도 증언했어요. 15년 전 일을, 자신의 역할을, 도망쳤던 것을.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사가 나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기억 세탁, SF 소설이냐? 이거 사기 아님? 증거 조작 아닐까?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USB에 있던 기록들이 증거로 채택됐고 관련자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탁소에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소담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이상했어요. 창백하면서도 어딘가 밝아 보이는. 무슨 일이에요? 나 결정했어. 뭘요? 동생 기억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려고.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요? USB에 복구 시도 파일 있었잖아. 3번 시도에서 실패했다고. 근데 만약 세탁기 안에 저장된 원본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모르지. 근데 해보고 싶어. 소담은 저를 바라봤어요. 지우는 건 미루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되돌리는 건 마주하는 거 아닐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우리는 그날 밤 기억 서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담의 동생 기록을 찾았어요. 삭제된 지 5년. 복구 성공률은 낮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시도해볼게요. 저는 서버를 세탁기에 다시 연결했습니다. 새벽 1시 13분.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웅웅웅. 소담이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내 이름은 김소담. 그녀가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세탁기 안에서 빛이 났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 동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소리가 났어요. 아이의 웃음소리. 소담이 움찔했어요. 은서? 그녀의 동생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소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 이 웃음소리. 완전한 폭군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각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감정의 일부가. 소담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은서야. 언니야. 미안해. 저는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었어요. 세탁기가 멈췄습니다. 회전음이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왔어요. 소담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그녀는 저를 바라봤어요. 내 덕분에 마주할 수 있었어. 도망치지 않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런 거죠. 그날 밤 우리는 세탁소에서 함께 새벽을 맞았어요. 결단을 내린 사람들, 도망치기를 멈춘 사람들, 그게 우리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세탁 거래망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전국에 네트워크가 있었고 수백 명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재현 씨 관련 기록 확인됐습니다. 면담 가능하신가요?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우 씨, 아버지에 대해 알고 계신 거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9살 때 지웠거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알고 계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USB에서 찾은 것들. 저는 할머니 일기장 내용을 말했어요. 아버지가 기억 세탁 기술을 개발한 것, 강제로 기술을 빼앗긴 것, 그리고 세탁기 안으로 사라진 것. 형사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됐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세탁기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전기로. 형사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목소리요? 네.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재현 씨는 15년 전 기억 세탁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자기 의식과 동기화하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김재현 씨의 의식이 시스템 안에 남아있게 됐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아빠가 진짜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물리적 실체는 없고요.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데이터. 아버지가 데이터가 됐다고요. 꺼낼 수 없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의식을 다시 육체로 옮기는 건 현재 기술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요.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재현 씨가 남긴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요? 기록 속에 있었어요. 당신한테 보내는. 형사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지후야.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돌아갈 수 없게 된 거겠지. 미안하다. 아빠가 만든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사람들을 돕고 싶었는데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어. 너한테도, 할머니한테도. 기억 세탁은 해결책이 아니었어. 기억은 지워도 책임은 남거든. 고통을 피하려 했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지더라. 지후야. 아빠 대신 책임져줘. 이 세탁소를 지켜줘. 사람들이 기억을 지우러 오면 말해줘. 지우지 말라고. 아프더라도 안고 가라고. 그게 진짜 살아가는 거라고. 사랑한다, 지후야.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그 기억만은 절대 지우고 싶지 않았어. 마이너스 아빠가. 저는 종이를 읽으며 울었어요. 경찰서에서, 형사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어요. 기억은 없지만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이 편지가 증거니까. 형사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시간 되시면 더 들으실래요? 전체 사건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은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기억 세탁 기술을 선한 의도로 개발했어요. 트라우마 치료용으로. 하지만 특정 기업이 기술을 탈취했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막으려 했어요. 기술을 무력화시키려고 시스템에 직접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육체를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어요. 세탁소를 미끼로 운영하면서 기억 세탁 요청을 받되 실제로는 최소한만 처리하고 대부분은 상담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평온해 보였던 거예요. 진짜로 기억을 완전히 지운 게 아니라 일부만 흐리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거죠. 할머니의 앞치마에 꿰맨 13은 구원의 숫자가 아니라 표식이었어요. 13명. 13명의 사람을 완전히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도유는 연구 보조였고 기술 유출 때 협조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이 동네 근처에서 중개업을 하며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하나 없이. 아버지가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로 존재하지만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 알았어요, 아빠.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처럼. 모든 게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억 세탁 거래망은 무너졌어요.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거됐고 기술은 정부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치료 목적으로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용하기로 도윤은 자수했어요. 집행유예를 받았고 지금은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담은 카페를 계속 운영해요. 동생 은서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조각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매일 조금씩. 이제는 슬플 때 울 수 있어. 소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슬픈지도 몰랐거든. 감정이 없으니까. 지금은요? 울면 시원해. 그게 살아있다는 거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녀도 웃었어요. 저는 세탁소를 바꾸기로 했어요. 더 이상 기억을 지우는 곳이 아니라 기억 상담소로 문패를 바꿨습니다. 순이 세탁소 대신 순이의 기억 상담소. 사람들이 찾아와요. 기억 때문에 힘든 사람들, 지우고 싶은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말해요. 지우지 마세요. 왜요? 지우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아파 죽겠는데. 아프면요. 아픈 채로 같이 살아야 해요. 아버지의 말. 그걸 전해요. 기억이 아프면 아픈 채로 같이 살아야 해. 대부분은 처음에 화를 내요. 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삶이에요. 지우면 책임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기억은 지워도 책임은 남아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울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인사해요. 고마워요. 그게 제일이에요. 기억을 지우는 대신 감당하도록 돕는 것.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13번 영수증. 금고에 남아있던 뭉치. 저는 그걸 들고 세탁소 뒤뜰로 나갔어요. 소담이 함께 왔습니다. 도윤도요. 다 태울 거야? 소담이 물었어요. 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는 영수증 뭉치를 불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갔어요. 13번이라고 적힌 글씨가 검게 변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불꽃이 춤을 췄어요. 영수증이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젖어서 번지던 숫자 13. 그게 흩어지며 없어졌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그런데 제가 다 날아가고 나서 바닥에 뭔가가 남아 있었어요. 영수증 한 장. 타지 않은 것.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13번이 아니었어요. 14번. 14번 영수증. 언제 여기 섞여 있었죠? 저는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품목 기억 1건. 결제 미정. 비고 아직 끝나지 않음. 아직 끝나지 않음. 누군가 아직 끝내지 못한 기억이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세탁소를 바라봤어요. 세탁기는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저절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하지만 14번 영수증. 누군가 다음 문을 두드릴 거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이 동네 어딘가에서. 뭐야? 소담이 물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14번이래요. 13번 아니고? 네. 소담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끝난 거 아니었어? 글쎄요. 저는 영수증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괜찮았어요.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미루지 않을 거니까. 다음 문이 두드려지면 그때 열면 되니까. 저는 세탁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놀이 보였어요.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인 예쁜 하늘.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투르르, 투르르.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 기억나요. 이제는 엄마 나요. 지우야? 왜 무슨 일이야? 그냥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엄마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 얘기해줘요. 아빠? 갑자기 왜? 기억하고 싶어서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 그럴까. 엄마가 아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저를 처음 안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었어요. 엄마의 목소리로, 아버지의 이야기로. 지워졌던 건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 통화를 끊고 저는 세탁기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세탁기. 거기에 아버지가 있어요. 데이터로, 알고리즘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아빠. 저는 작게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아버지를 닮았대요. 도윤이 그랬어요. 그럼 저는 아버지의 일부인 거예요. 기억은 없지만 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별을 봤던 것 같아요. 진짜 기억인지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옷걸이에 걸린 세탁물 라벨이 눈에 들어왔어요. CARE. 라벨에 적힌 글씨. 케어. 돌봄. 기억 세탁이 아니라 기억 돌봄. 그게 이 세탁소의 새 이름이에요. 지우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곳.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곳.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별을 보는 꿈. 아버지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손. 제 손을 잡고 있는. 지구야. 아버지 목소리. 잘하고 있어. 저는 울었어요. 꿈속에서. 행복해서 울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 저는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딸그랑.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500원짜리. 웃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동전 소리가 무서웠을 텐데 지금은 그냥 동전 소리예요. 저는 동전을 카운터 위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모으던 동전병. 이제는 제가 모아요. 손님들이 올 거예요. 기억 때문에 힘든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말할 거예요. 지우지 말라고. 감당하라고. 그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날 나는 품격이란 말의 진짜 뜻을 배웠어요. 품격은 계급이 아니에요. 품격은 옷이나 돈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품격은 책임지는 것이에요. 도망치지 않는 것. 미루지 않는 것. 아프면 아픈 채로 감당하는 것. 기억은 지워도 책임은 남아요. 그러니까 지우지 말아요. 아프더라도 같이 살아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품격이에요. 세탁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인사해요. 아빠 오늘도 잘 부탁해요. 대답은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버지는 듣고 있을 테니까. 어딘가에서. 14번 영수증은 아직 제 주머니에 있어요. 언제 쓰일지 몰라요. 누가 다음에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다릴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문이 두드려지면 열 거예요. 그게 제일이에요. 창밖으로 동네가 보여요. 평화로운 동네. 하지만 모두 상처가 있는 동네. 그 상처들이 아물고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저도 그 일부예요. 우리 모두 그래요. 그날 나는 알았어요. 기억은 지워도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다행이라는 것을. 책임이 남아있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